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우가 여기서 이제 21선을 살짝 이탈하면 전고점이었던 뭐 37,000포인트 부근까지 조정이 짧게 좀 나왔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깰 거라고는 좀 보고 있지는 않았고 짧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뭐 어찌됐건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S&P 500이랑 나스닥도 제가 명확히 이제 이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여기서 쌍봉을 맞고 꺾이는 구간이었으면 수요일 날 저점이 마이너스 1.59까지 나왔을 때 이렇게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마감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거는 뭔가 버티고 계속해서 위로 가려는 시장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거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가 지금 중국과 어떤 뭐 국제 정세,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상당히 좀 시원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눌려 있지만 결국은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도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제 뭐 코스피도 여기서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천천히 흐름을 만들어 가겠죠. 여기서 요 부분만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코로나장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정도 뭐 이제 시원한 상승 랠리 없이 시장이 하락 후에 23년은 이제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2년 올랐고 2년 쉬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다시 한번 뭐 짧게는 1년 정도의 또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장이 한번 찾아올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실제 올려드렸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해의 주도 섹터, 주도주를 좀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항상 오늘은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그 한 해를 주도하는 테마 혹은 섹터는 거의 이제 매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테마일 때도 있고 섹터일 때도 있고 보통 이제 그 한 해를 주도하는 테마와 섹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텐베거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말이 이제 뭐 10배지 뭐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주도주가 항상 보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 2020년 이제 코로나장 때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좀 나와줬고 그러니까 2020년에서 우리가 한 2022년까지로 좀 볼게요. 그때 이제 뭐 코로나 쪽에서 뭐 텐베거가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사료주 쪽에서도 뭐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애들이 좀 나왔죠. 근데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테마장이었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실적과 연계돼서 주도 테마가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형성된 게 아니라 실적과 무관한 어떤 그냥 단순한 재료와 모멘텀 뭐 코로나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굉장히 조금 시장은 좋았지만 뭐 정세적으로는 조금 이제 불안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양적 완화에 의해서 돈의 힘으로 시장을 올린 것이지 뭔가 좀 실적으로 시장이 갔다라고 보긴 힘들었기 때문에 텐베거가 테마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는 뭐 AI도 초반에 좋았고 로봇도 좋았지만 어찌됐건 23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차 전지였죠. 여기서 이제 뭐 에코프로 비롯해서 굉장한 대시세를 내는 주도 섹터, 주도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 혹은 주도 테마는 어떤 상황에서 항상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우리의 그 인류
혹은 삶에 죄송해요. 글씨를 많이 못 써서 이게 5년 차 하는데도 이게 참 안 느네요. 우리의 인류의 삶에 굉장히 그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것들에서 항상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는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정말 코로나라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하나의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악재인데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주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붙는 개념으로 전쟁까지 터지면서 텐베거 종목들이 좀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2023년에는 인류의 어떤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안에 있잖아요. 휘발유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가 주도 섹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2024년이고요. 제가 작년 연말 한 10월부터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부분이 있죠. 반도체,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한 10월부터 반도체가 2024년은 주도 섹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말 많이 방송 통해서 외쳤고 실제로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연초에 온디바이스 AI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이 영상에서 2023년에 에코프로가 있었다면 아마 2024년, 그러니까 항상 주도 섹터 안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그 주도주는 적게는 5배, 많게는 한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2023년에 2차 전지라는 주도 섹터 안에서 에코프로라는 주도주가 탄생을 했다면 2024년은 반도체 AI라는 주도 섹터 안에서 제주반도체라는 주도주가 탄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이 온디바이스 영상 올려드리면서 제주반도체의 텐베거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10월달, 11월달 이때도 반도체는 좋게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얘가 여기서 뭔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디바이스 영상을 올렸던 게 딱 요 날입니다. 온디바이스 영상 올리고 나서도 지금 제주반도체는 90%가량 거의 뭐 100%가량 상승이 나온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제주반도체는 지금 바닥이었던 한 5,000원 구간 안에서 지금 거의 한 400%, 500%가량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텐베거라고 해서 무조건 10배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주도주가 탄생하면 10배에서 정말 많으면 뭐 한 15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주반도체는 그 과정, 그러니까 텐베거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조정도 없이 이렇게 10배를 갈 수는 없겠죠. 올랐다가 또 기나긴 또 어떤 조정을 거쳤다가 또 간다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한 5배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반도체 AI가 계속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살짝 이제 죽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ES 2024 관련해서도 핵심 키워드는 AI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GPT 스토어 출시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또다시 올 한 해의 키워드는 AI다. 이거 이제 영상 보시라고 해도 잘 안 보신다라는 거 제가 알긴 하는데 아무튼 이 세 영상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다뤘던 것은 결국은 2024년은요. 이 AI라는 핵심 키워드를 놓고 다른 산업들이 융합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라는 큰 산업 안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AI에서 2차 전지 안에서 뭐 당연히 뭐 배터리, 뭐 리튬 이런 식으로 갈래가 이제 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이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의 신고가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지금 AI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뭐 챗GPT도 뭐 그렇게 들 수가 있죠. 뭐 클라우드를 뭐 하드웨어로 넣을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최근 뭐 움직이는 AI 관련주들이 뭐 만들어낸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AI라는 중심 키워드를 놓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또 나눠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AI랑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024년은 AI와 같이 갈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공부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AI랑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 뭐 여기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산업도 저는 포함이 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여기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로봇이 있겠죠. 로봇이 현재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이유도 AI와의 어떤 융합 가능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모빌리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료 분야도 AI랑 같이 갈 수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 지금 강하고, 그렇다면 왜 모빌리티랑 의료는 지금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초도 아니고 작년 뭐 여름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올랐죠. 모빌리티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으로서 시세를 좀 많이 냈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의료 AI도 작년 뭐 한 9월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AI랑 로봇 쪽은 물론 로봇도 작년 뭐 여름쯤에 좀 시세를 내긴 했지만 AI는 작년 초에 반짝하고 충분한 조정을 거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했고, 로봇도 충분한 조정을 거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랑 뭐 의료 AI 쪽도 충분한 또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저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핵심 키워드라는 AI에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고요. 지금은 스마트폰과 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챗GPT 이런 관련주들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 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빠뜨렸네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제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말씀드렸었죠. 애플 비전 프로 재료도 있고, 길게 봐도 메타버스도 AI랑 같이 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야, 조회수 너무 낮네. 이럴 때 좀 힘이 빠지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24년은 AI를 축으로 한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주도 섹터, 주도 테마라고 해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올랐다가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네가 뭐 쉬지도 않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하면서 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 비교적 조정이 좀 매우 짧았고 한 6개월이라는 시간에 거쳐서 갔는데 뭐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한 더 오래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조정 없이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도 테마가 에코프로 놓고 설명하긴 좀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겠다. 오늘은 주도 섹터가 생겨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주도 섹터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제 개인적인 팁을 말씀드렸고, 어찌됐건 오늘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인류 삶에 어떤 변화 있잖아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게
인류의 정말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뭐 기술 같은 것들을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이런 부분에서 주도 섹터는 탄생을 한다. 뭐 그래서 제가 뭐 AI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왜 이렇게 AI 하냐? 저는 어느 정도로 이 AI가 인류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면요. PC의 탄생, 정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따져봤을 때 가장 인류의 큰 변화를 가져왔던 최근의 부분을 보면 저는 PC의 탄생과 PC가 탄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차지했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의 탄생과 함께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굉장히 오래 가져왔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AI, 그러니까 이게 PC, 스마트폰, AI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 자리를 이제 또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에서 멘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AI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2주 있던 건가? 아무튼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어디 바뀌었는지 안 찾아봐가지고. 아무튼 이 정도로 저는 AI가 지금 인류 패러다임 시프트에 굉장히 큰 변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올려드렸던 뭐 이제 온 디바이스랑 요거를 좀 이 두 영상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말 밤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